여행상상 스페인 방송을 듣고 비행기표를 검색해보신, 그리고 검색해보실 세뇨라스 y 세뇨레스 부에나스 노체스. 저는 그라나다의 알바이신 골목길에 마음을 묻어넣고 온 미슐랭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알람브라 궁전에 추억을 묻어놓고 온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올라 부에나,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네, 그리고 파코데 루시아의 플라멩코 음악을 사랑하는 황우창 월드뮤직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황우창입니다. 네, 아니 우리가 파코데 루시아 말고 마니타스 데 플라타, 뭐 황금, 은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 플라멩코 음악 좋아하시고 또 재즈 쪽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파코데 루시아라는 이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기타 약간 삐딱하게 치시는 분이거든요. 보통 이 클래식 기타나 플라멩코 기타 보면 왼쪽에다가 왜 허벅지 위에 기타 탁 얹어놓고 양손으로 그렇죠. 인상 한 번 좀 쓰고. 지금 이 표정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치잖아요. 드르릉 띠기디기디기디기디기디기 드르릉 이러는데. 파코데 루시아 알아보시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약간 머리 좀 벗겨지시고 이 구레나루 이 구레나루이잖아요. 이게 되게 길어요, 양반이. 그리고 의자를 딱 앉아서는 다리를 하나 꽈요. 얹어서. 그리고 왼쪽 허벅지가 아니라 오른쪽 허벅지에 그 왜 흔히 통기타 기타 치듯이 삐딱하니 이러고 치는 거예요. 근데 소리나 뭐 스킬이나 연주력이나 타의 추종을 불허를 하죠. 그런데 이 파코데 루시아가 이 스페인에서 인정하는,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는 플라멩코의 최고 대가라고 한다면 그 약간 앞 세대에 마니타스 데 플라타라는 기타리스트가 있거든요. 네,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런데 이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플라멩코에 관한 한, 플라멩코 기타 연주에 관한 한 모든 틀을 20세기에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름도 예명인데 본명 말고 마니타 그러면 이 마노가 손이잖아요. 그렇죠. 이탈리아어나 스페인에서 마노가 손이잖아요. 근데 마니타 그러면 작은 손이에요. 실제로 손이 큰 편은 아니었대요. 근데 이 마니타스 데 플라타, 플라타 은이거든요. 네네. 은의 손. 그러니까 아주 고귀한 손이라는 얘기인데 왜 그러면 은보다 더 중요한 것도 더 비싸고 가치 있는 금, 오로, 마니타스 데 오로라고 하진 않고 왜 플라타라고 했냐? 영원 불멸, 금이 변하지 않잖아요. 이 영원 불멸의 것은 신의 것이고 그다음에 인간의 것으로 제일 중요한 건 플라타, 은이다. 그래서 마니타스 데 플라타. 그러니까 최고의 격찬인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그 골목길과 궁전 하나에서 그 문명과 그다음에 음악까지 다, 감성까지 다 끌어내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안달루시아를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안달루시아 지방 특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무지하게 덥죠. 네. 바람 많이 불죠. 네. 구름이 없어요. 파란색이 정말 예쁜데 왜 흔히 코발트 블루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 그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여행객들, 여행자들, 아이고 여기 이렇게 파란색이 예쁜데 우리나라 하늘은 어째 미세먼지도 많고 좀 흐릿한 것이 색깔이 좀 이렇게 좀 파란색이 덜해. 좀 탁하죠. 네. 그런데 그건 상대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나라 하늘이 예쁘고 국뽕 뭐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럼 저거 파란색. 그리고 거꾸로 우리나라에 오면 어쩜 이렇게 하늘 색깔이 예쁘냐고. 물론 이제 가을 하늘, 공활할 때 국간에서 높고 푸른 구름 없이. 그렇죠. 저기 옆에 소나무도 좀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하늘, 가을 하늘 보잖아요. 그러면 신비하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냥 파란색, 있는 그대로 파란색만 보다가 뭔가 에메랄드 빛의 뭐 좀 독특한 아주 뭐 깨끗하긴 깨끗한데 그 오묘한 분위기가 담겨져 있는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와, 우리나라 하늘은 미세먼지 가득하고 더럽고 뭐 기타 등등 이게 아니라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의 차이다. 아니 근데 북경에서 이제 중국에서 그 뭐 국제 행사나 중국 공산당 행사를 하면은 또 우리나라 하늘도 깨끗해집니다. 그때 미세먼지가 없기 때문에 공장 가동을 며칠씩 그냥 중단해 버리죠. 근데 제가 하늘 이야기하니까 제가 하늘 오르가즘을 느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하늘을 보면서 정말. 그게 어디냐면은 몽골 저 위쪽 그 홉스골이라는 호수에서 말을 타고 그 호수를 쫙 가는데 정말 하늘이 그러니까 그 높고 푸름 없이 그 애국가 가사에 나오는 딱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유럽 하늘을 보면은 하늘이 파랗지만 유럽은 사실 하늘이 좀 산이 많이 없으니까 구름이 좀 낮게 깔리는 느낌이 되거든요. 하늘도 좀 낮게 깔리는 느낌이. 근데 우리는 특히 우리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 그다음에 위에 그 만주, 몽골 이쪽 시베리아 루트는 특히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까지는 가보면 하늘이 굉장히 높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위에 파란 게 있다는 느낌. 그런 좀 차이가 있죠. 네. 야, 두 분이 정말 합이 잘 맞아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딴 데로 가는데 네. 벌써 몽골까지 갔다 왔어요. 네. 다시 안달루시아로 돌아와서. 네. 근데 이제 우리 스페인 하면은 사실은 우리 황호창님에게 저도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플라멩코 저도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안달루시아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플라멩코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한 플라멩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발음을 플라멩고라고 하죠. 플라멩코라고 하죠. 발음 플라멩코. 플라멩코는 사실 그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렇죠. 새. 홍학. 그 보면은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 비행기 타고 쫙 날아간 밑에 있는 그 핑크빛의 그게 이제 플라밍고. 그렇죠. 플라밍고. 바다 생물 중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플라멩고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플라멩코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플라멩코 음악을 이야기할 때 이제 집시 음악도 얘기가 나오고 또 이 안달루시아 및 이베리아 반도의 토착 음악들에 대한 이야기 또 이 이슬람 문화권의 음악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기원이 없어요. 없다기보다 정확한 기원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플라멩코 음악은 대부분 구전이거든요. 그리고 도제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악보를 기록을 하네. 이거는 4분의 3박자에 무슨 라르고 마논 딴또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몇 대조 누구가 뭐를 발명하고 창시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죠. 이거 우리 할아버지 고두 증조부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그러고서 박수 야 이거 어떻게 해. 블레리아 이렇게 갈 건지 이것만 있는 거지. 네. 자 이걸 기록을 해서 위에 액센트 표시 이런 거 여기 리타르 단도가 들어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분의 4박자 편의상 우리가 이제 서구 클래식 고전음악 표기 방식으로 했을 때 뭐 4분의 4박자의 액센트 리듬이 이렇게 가는 거다. 또 뭐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에서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편의상 얘기를 하는데 플라멩코 얘기할 땐 그게 사실은 직접 음악 들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왜 플라멩코 음악 들어보실 때 또는 우리 청취자분께서도 이제 들으실 때 보면 박자 맞춘다 하시고 이제 네. 하는데 어느새 4분의 4박자겠거니 하고 치다 보면 박자 놓치기가 일수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공연장에서 치다가 계속 이상한 소리 내요. 삑사리 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그 우리 이 플라멩코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박자의 개념하고 우리는 이제 서구 음악을 배웠잖아요. 이미 몸에 밴 상황이니까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등등의 이 리듬 개념.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악에서도 우리는 이제 이걸 장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개념이 다 달라요. 사실은. 근데 이미 서구식으로 배우다 보니 거기를 박수 치고 올레. 올레를 하는데 저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이나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올레 아이 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한 박자 빠르지거나 또는 한 두 박자 이제 놓치거나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나 플라멩코 모르는 걸로 또 이게 좀 창피한 일인데. 그런데 그건 있어요. 눈치 대강 봐서 그런 화답을 해주는 게 사실은 플라멩코 무대를 꾸며주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저 무대에 있는 사람 들릴 정도로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거 좀 틀리면 어때요? 음치박치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음치박치들은 그럼 플라멩코 듣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일 좋은 건 공연 시작 전 그러면 중간에 적당한 너무 복잡하게 치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정도로만 반응을 해주시는 것도 그 무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흥을 북돋아주는 관객으로서의 의무이자 자세고요. 즐기세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공연 끝났을 때 일어나서 기립박수 한번 쳐주시면 이 사람들 쓰러집니다. 저는 그 플라멩코를 보면은 플라멩코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악에서 굉장히 느낌이 제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호남에 특히 보면 이제 시나위 있잖아요. 남도 시나위. 그래서 남도 시나위가 보면은 영남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 호남에 보면 시나위가 처음에 진양 쪽으로 시작해서 이제 국거리, 느린 국거리, 그 다음에 중모리, 자진모리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마지막 희모리까지 넘어가는데 굉장히 보면은 리듬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바뀌면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특히 진도, 우리나라 진도에 가서 하는 그 진도굿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플라멩코 하면은 뭐니 해도 그 이제 안달루시아와는 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안달루시아 갔을 때 이제 우리가 그 하늘, 자연, 그다음에 건축, 유산, 그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뭐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프라도 미술관 가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뭐 안달루시아에서는 우리가 사실 미술관보다는 주로 이제 그 밤에 반드시 공연을 보러 가죠. 반드시 공연을 보러 가야 되잖아요. 네.
스페인 하면은 사실은 그 우리가 스페인에서 우리가 아는 이름 중에 들어보면 아 이건 알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라멩코잖아요. 근데 그렇죠. 인터넷에 보면 또 그런 설이 있더라고요. 플라멩코가 그 하계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플라밍고 그 하계 춤하고 비슷해서 뭐 나왔다. 그는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죠. 설과 블로그 온갖 블로그와 예, 또 많은 데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설로는 이제 있어요. 분명한 건. 그 자연 새든 뭐든 동물의 모습 그런 손짓 발짓 등등등을 놓고 플라멩코에 적용을 시켰다. 일견 맞는 얘기긴 한데 플라밍고와 플라멩코란 이름이 비슷해서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학설일 뿐. 그렇죠. 그러니까 카더라. 카더라 설이고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우리 라스트라다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 시나위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아시아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지금 설득력이 좀 많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중국, 그다음에 인도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지금 지중해는 집시음악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통 음악들이 있죠. 그러니까 퓨전이나 뭐 요즘 대중음악들 뭐 이런 거 말고 전통 음악들 가운데에서 좀 오래된 것들은 장단, 리듬 또는 무엇이든지 간에 처음에 느리게 시작을 해서 점점 빨라지는 이제 빠른 리듬으로 진화를 해서 끝에 마무리를 탁 짓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다시 느린 걸로 마무리까지 짓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조들이 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진양조, 신화뿐만 아니라 산조도 그래요. 그렇죠. 진양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빠른 걸로 휘몰아치는 것까지 끝나는 거. 인도 라가도 그렇죠. 그리고 이 지중해 오면 집시 음악들도 처음에는 에 하고 늦기 시작해요. 에미 코라손 잘하시네요. 이러다가 창법도 우리 이제 뭐 비슷하잖아요. 목소리가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공연에 딱 분위기가 잡혔다. 그러면 두 번째부터 1라운드 등장이에요. 무희들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막 두들기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나오고 올레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꽃세송미 고라손 이러면서 또 이제 우르르 하는데 이렇게 그 보실 때 그래요. 보통 플라멩코 공연 우리가 이제 관광객으로서든 또는 이제 즐기는 사람이 공연을 봤을 때면 보통 60분에서 90분 정도예요. 그러면 첫 번째 등장하는 무이나 가수나 1라운드는 신빙이에요. 2라운드는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 2등병이 1번 나오고 제일 젊은 무희. 그다음에 두 번째 무대가 한 1병 왕고나 상병 초봉 정도. 그리고 3라운드부터는 1, 2라운드 달라요. 그러니까 1번 타자, 2번 타자가 이제 초년병들 오프닝 및 이제 두 번째 정도. 그리고 3번 타자, 4번 타자부터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근데 4번 타자 같은 경우는 딱 들어보면 강렬하고 예쁘고 춤도 좀 격렬하게 했더니 활동적으로 잘 추는 건 한 2번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짬밥도 좀 붙었겠다, 노래도 좀 하겠다, 춤도 좀 추겠다. 근데 뭔가 영혼을 건드리진 않아요. 2번도 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 여물지를 않아서 그렇지. 딥터치가 안 되고. 그렇지. 근데 4번 딱 가잖아요. 그러면 실망스러워요. 목도 이제 좀 약간 간 것 같고. 일단 뚱뚱한 아줌마가 그렇죠. 중년의 40대 그렇죠. 후반. 100kg 정도 넘을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목소리 톤도 이렇게 하이톤 4옥타브의 마성의 고음 이거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딱 끝나 4라운드 이제 우리 아주머니 또는 약간의 초로의 할머니 공연 딱 끝나고 나면 저 우는 사람도 봤어요. 왜 이러지? 뭔가 고음도 아니고 동작도 약간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제일 큰 여운이 남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중간 휴식이든 아니면 다시 1번 타자가 4번 타자 뒤로 붙어서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때 딱 보면 아 그렇구나 4번 타자가 무지무지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악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이제 진도나 예전에 그 남도 시나이 같은데 보면은 거기는 아직도 진짜 생활을 하면서 전문 예인이 아니라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그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진도 옛날에 돌아가신 조공래 할머니 같은 분 밤에다가 와서 소리 하시잖아 보면은 현지 녹음을 했으니까. 뭔가 이런 분위기라는 거는 안달루시아 지방도 지금 우리가 안달루시아 지방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음악이 이국적이고 그러면서 또 땅에서 바로 뽑아 올린 것 같은 굉장히 대지와 맞닿아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플라멩코 하면은 대부분 우리는 플라멩코를 그 춤이라고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멩코 댄싱. 근데 음악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모든 그 춤이 보면은 이제
음악과 굉장히 항상 같이 가거든요. 뭐 재즈도 재즈 댄스 같이 가고.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그 흔히 말하는 ED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과 이제 춤이 좀 따로 노는 경향이 있는데 그전에는 같이 갔고 그다음에 이런 음악과 춤이 그 나라의 역사와 기후와 문화적 그 교류와 풍토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 그대로 담고 있죠. 예. 그대로 담고 있죠. 그게 이제 황우창님이 그 또 월드뮤직이라는 음악이 어떤 음악인가를 설명할 때 항상 설명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보면은 뭐 월드뮤직은 그 나라의 기후, 역사, 문화, 지리, 풍토. 뭐 그러니까 저는 그 플라멩코 들으러 가기 네. 전에 네. 올리브를 먹으면서 네. 와인을 좀 마시고 타파스의 바에서 네. 그다음에 하몬 좀 먹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스파초 토마토 차가운 토마토 스프 그걸 먹고 가면 뭔가 이게 음식과 내가 먹은 네. 음식과 이 음악과 춤이 딱 뭔가 딱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그래서 예. 이 플라멩코 이 공연이 벌어지는 곳이 뭐냐 따블라우스 네. 작잖아요. 한 20명에서 네. 많이 들어가면 한 100명. 네. 그 대형 공연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라나다 가면은 그 집시들이 살던 동굴에서 하죠. 알바인에서 네. 그렇죠. 네. 안심하셔도 되는 거. 그래도 명색이 스페인을 대표하는 전통 음악 플라멩코를 들을 때 내가 경건하게 딱 자세를 잡고 뭔가 귀와 마음을 열고 앉아서 듣고 7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은 바깥에서 대기해야 되고 이거 걱정 많이 해요. 핸드폰은 꺼놔야 될 것 같고 아니요. 플라멩코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안에서 뭐 음식물 섭취 및 기타 등등 옆 사람의 방해를 주는 행위는 하지 마시고 아니요. 따블라에서는 다 해도 돼요. 네. 물론 옆 사람의 방해를 주는 거는 물론 안 되지만 음식물 섭취 원래 그 와인 여름에 이제 틴토베라노라고 와인하고 청량음료 섞는 게 있어요. 쌍그리아. 그렇죠. 네. 쌍그리아도 있고요. 네. 틴토베라노, 쌍그리아, 와인, 맥주 마시면서 올래 야좀 진짜 잘하지 않냐? 원래 건배 한번 쫙 옆에 짱 그러는 분위기가 원래 플라멩코 공연이에요. 그러니까 딱 분위기가 우리나라에서 뭐랑 가장 비슷하냐면 남도에서 예전에 판소리? 보면 판소리 구판 그다음에 씻긴굿 그다음에 뭐 남도에 풍무 치면은 그냥 그거는 이제 엄숙하게 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뭐 온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막 막걸리 마시고 같이 그렇죠. 두드리고 하는 그런 분위기죠. 제가 그라나다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어느 동네의 큰 집 마당에 네. 집 중간에 마당이 있잖아요. 안달루시아는. 중정이 네. 있죠. 예, 가운데. 거기서 네. 그 춤을 추는데 한 50살, 60살 된 집시스럽게 생긴 아줌마 네, 100kg 네. 넘는 거구. 네. 그 아줌마가 나와서 추는데 그 사람 엄마도 나와서 추고 네. 애도 나와서 추고 갑자기 한 3, 4대가 우다다다 다 나오죠. 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춤을 추고 네, 네. 다 수다를 떨고 네. 그러다가 새벽 1시가 되고 이걸 본 거예요. 시계 잘못 보셨을 거예요. 넘었나? 네. 그 시작이 빨라봐야 자정이거든요. 네네. 원래 네, 그 넘었구나. 관광객 대상은 한 9시에서 10시. 좀 관광객 대상은 관광객 대상도 10시에. 그러니까 9시에서 10시. 10시. 네. 그리고 현지인이면 한 자정 정도에서 시작해서 아마 빨리 끝나면 한 새벽 대여섯 시. 네.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가요. 그래서 관광객 대상으로 할 때 가면은 이제 우리 그 단체에서 그 우리 이제 손님들이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냐고. 그래서 저녁 먹고 사마 죽겠는데 그래서 10시에 저녁 가면은 9시부터 시작하죠. 네. 스페인 늦게 먹으니까 그래서 10시쯤 이제 가면 공연장 가면 처음에 앉으면 다들 꾸벅꾸벅 주다가 갑자기 하면은 갑자기 그렇지. 빛이 딱 변하잖아요. 눈빛이 맞아요. 쫙 변해가지고 네.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근엄하잖아요. 그렇죠. 좀 보수적이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이 잘 안 열려요. 보면은. 그러다가 처음에는 발장을 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너 좀 해봐봐. 뭐 하나? 뭐 좀 재밌나? 이러다가 점점 이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저는 항상 뒤에서 서서 보거든요. 쫙 빨려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뒤에서 보고 있으면은. 그러다 마지막에 다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막 올레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손수건 꺼내서 이제 휘 돌리면서. 네. 아 진짜 그러는 경우 있어요. 왜 손수건 이렇게 꺼내서 예? 이게 가슴 아프게도 불러야 될 것 같은 막 이렇게 흔드는 남진의 게 가슴 아프게 네. 당신과 나 사이에 그- 저 바다가 없었다면. 네. 이게 집시 문화와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플라멩코 음악이. 그렇죠. 그런데 또 네. 지역적으로도 북아프리카 겹치다 보니까 그렇죠. 알제리나 모로코나 이쪽 지역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제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 그 이 손수건 돌리기 같은 공중에다 그런 대고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을 플라멩코 공연장에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플라멩코가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원래 스페인 남부 문화에다가 북아프리카 문화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이제 인도 서북 쪽으로부터 지중해를 타고 들어온 집시 문화 대략 이 세 개 문화가 결합했다고 보면 그렇죠.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음악 쪽으로 들어보실 때 이렇게 따지고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이제 조언을 좀 드리자면 그 인류학 가운데 음악 인류학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음악의 형태가 그 나라의 기후와 지리를 많이 반영을 하는데
안달루시아 지역이 평지란 말이에요. 산이 물론 있어요. 시에라 네바다도 있고 산맥도 네. 있습니다만 네. 대부분 평지고 또 안달루시아 북쪽으로 올라가면 에스트라마두레 그러니까 이 마드리드 주변이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이 고지대 평원이란 말이에요. 네, 메세타. 그렇죠. 평지래요. 네. 다. 한번 보면 저기 지평선도 다 보이고. 이런 지역들의 음악은 대부분 템포, 그러니까 리듬이든 템포든 이게 빠르고 음의 고조 변화가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리랑을 생각해 보세요. 평야든지 바다가 보이는 곳이든지 이런 지역의 아리랑은 아흐리랑 스리랑 계속 변해요. 네. 그런데 저쪽 강원도 뭐 어디 영농 뭐 태백 지역 이럴 때 가보면 정선 아리랑 네. 아주 느리게 느리잖아요. 아라리요. 네. 지형과 반대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알프스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는 지형이 높고 험준하고 지형 변화가 심한데 요들 있잖냐. 여러 레이디오 많이 변화가 심하고 빠르고 네. 뭔 얘기냐. 네. 자, 용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프스 산맥에서 산과 산 이제 지형이 험준한 데서 저 멀리까지 갔을 때 보면 알페론을 쓰죠. 네, 네. 요돌성으로 여러 레이디오 적군이 쳐들어왔다 이거 안 한다고요. 알페놀은 두 번으로 봄봄 하면 저 멀리 저음이 멀리 가거든요. 네, 네. 고음은 많이 위에 움직이다 탁 끊어지지만 봄봄 샤니 뭐 이렇게 가는. 그 샤니는 K가 아니에요. 옛날 40년대 전. 예. 그런데 그러면 요돌성은 도대체 뭐냐? 산과 산 사이에 있는 평지들 분지들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을은 산 이 언덕배기에 이렇게 막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평지 또는 분지에서 군락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마을 내에서의 커뮤니티예요. 그 어쨌든 평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레이디오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적용을 했을 때 플라멩코는 변화가 심한 편이죠. 네. 리듬이든 멜로디든. 그러면 안달루시아 지역은 물론 시에라 네바다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지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평지나 약간 느릿느릿한 그냥 구릉 언덕 정도고 그러다 보니 시야가 팡 터지고 날씨가 이러니까 음식 식문에서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올리브 생산 지역이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형과 음악 또는 문화, 먹거리 포함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풍물, 그러니까 농악도 그 호남 농악, 특히 호남이 평야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좌도구시 보면은 가락이 정말 특히 꽹과리의 그 가락이 정말 변화가 심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평지 이 농사를 짓는 곳이니까 괭괭 하면서 계속 도는 거예요. 우장장. 네. 그런데 강원도라든지 산간 지역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거기는 되게 소박해요. 음식도 그렇네요. 전 세계 90% 이상이 적용이 되는 이론이에요. 역시 워드뮤직 전문가가 나오시니까 또 오늘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안달루시아 감사합니다. 지방 특성을 좀 음악을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음악 아이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음악을 그 플라멩코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안달루시아는. 그래서 이제는 근데 서서 이제 도시를 하나씩 좀 그 안달루시아. 그렇죠. 중요한 건 여행이니까.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에 그러면 여행을 좀 안달루시아가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 여행을 준비할 때는 뭐가 필요한지 좀 얘기를 하고 건너가면 좋겠어요. 네. 예. 일단 선글라스, 선블록 필수입니다. 네, 우리가 덥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이렇게 겁먹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 아토피 피부 뭐 이런 분 아니시라면 저같이 햇빛 받으면 뱀파이어 DNA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햇빛 받으면 물집 생기고 막 화상 입어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햇빛을 기시는데 무난하고요. 또 2월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한 초가을 정도의 느낌? 늦여름 초가을. 그러니까 바람 선선한데 햇빛은 좀 따갑고 이 정도. 그런데 이게 4월 정도 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한여름보다 햇빛 더 세요. 이런 부분만 좀 감안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스페인에 가면은 슈퍼에서 와인이 정말 싸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행복하죠. 제가 아는 언니는 스페인에 가서 취해 있지 않으면 허동 거다. 정말 시간을 낭비하는 거다. 계속 취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와인 열풍이 분 이래 스페인 와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거나 하나. 여전히 프랑스 밑에 있죠. 프랑스 아니면 이탈리아잖아요. 네네. 근데 스페인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와인바나 이런 데 레스토랑 말고 일반 슈퍼마켓에서 사실 때 기준선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랑 레세르바만 마십니다. 부르 좋아하시군요. 프랑스에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술을 많이 못 마시기 때문에 좀 비싼 거를 조금만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대 그냥 아주 단순 무식하게 가격대로 말씀드리자면 5유로면 5유로, 10유로면 10유로 기준을 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20유로. 부르 좋아하시네. 조금만 용량이 적어서. 그랑 레세르바 5유로 전후. 그러면 충분히 뭐 즐기실 수가 있고 또 지역별로 보실 때 물론 안달루시아는 안달루시아 지역 와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비에르소면 비에르소 다 있지만 그 스페인 국가대표 와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리오하 와인을 좀 이용을 하는 거예요. 리오하 와인에서 한 5유로에서 10유로 사이, 한 9유로 50전이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아까 그란 레세르바 말씀하셨는데 이 프랑스에서는 등급이 있잖아요. 네네. 이탈리아도 등급이 있잖아요. 뭐 DOC지. 근데 스페인에서는 대부분 등급이 없어요. 없는 경우가 많고 숙성 연한에 따라서 크리안사, 요건 이제 한 3년에서 5년 언더. 그 위가 레세르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리세르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레세르브라고 부르는 예, 레세르바. 그 위가 그란 레세르바거든요. 여기 가면 진짜 한 20유로 정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 크리안사냐 레세르바냐 그란 레세르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대에서 저 사람들 옆에서 많이 추천이 있고 또 레스토랑이든 어느 와인바든 가서 그 집에 제일 많이 전시되어 있는 놈이 있어요. 그럼 그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놈이잖아요. 그럼 믿고 드셔도 돼요. 내 예산과 맞다고 했을 때. 그래서 굳이 만약 그래도 브랜드, 그러니까 이 생산지 또는 생산명을 좀 드리자면, 야 이게 팟캐스트 이게 좋네요. 저 술 이야기 해도 돼요. 그리고 방송에서 상표 얘기해도 되는 거. 네. 우리나라에 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그 스페인 와인들 가운데는 이제 뭐 마르케스 데 카세레스라든지 그 보라색 또는 자주색으로 돼 있는 에티켓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보리색으로 돼 있는 무가라는 게 있고요. 또 란이라는 와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몇 가지들의 한 크리안사 레세르바급이면 한 5유로에서 10유로. 물론 아니 나는 전번에 어디 뭐 무슨 동 와인바에서 내가 그거 69,000원 내고 먹었는데 무슨 5유로 10유로야. 아유 흥분은 가라앉히시고 아니 와인 생산자와 와인 이거 우리나라 수입사들은 뭐 해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세가 100%인데 그리고 이걸 만약에 우리나라 와인바 레스토랑 가서 이게 와인이 내가 전번에 지난주에 내가 한번 안달루시아 얘기 듣고 꽂혀가지고 거기 가서 10유로 주고 마셨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왜 12만 원이야 이 나쁜 놈들 이러지 마시고 아 우리나라는 주세가 100%구나. 일단 수입 원가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 타고 오든 비행기를 타고 오든 일단 운송료. 현지 가격에서 5배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럼 아니 그래도 그렇지 마진을 이렇게 먹고 이 날강도 같은 놈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럼 프랑스 가셔서 바르셀로나 가셔서 진로 소주 드셔보세요. 여기서 1,500원, 2만 원, 3만 원. 그렇죠. 네. 10배 넘어요. 네. 그럼 아니 내가 서울에서 아니 내가 부산에서 1,300원 주고 2,500원 주고 마신 소주를 세상에 내 여기서 20유로 내고 마셔야 돼. 거기서 흥분하실 거예요. 역지사지로 그래 내가 한번 왔으니까 이 정도 원산지의 싱싱한 와인을 비노죠 비노 틴또라고 그래요 참 틴또 네, 네. 요 와인을 마셔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정도로 저희는 로컬 전략을 쓰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술만 마시고 유럽 가면 유럽 술만 마시고. 그럼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시면 계속 취해 계셔야 됩니다. 네,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어떤 적응력과 그렇죠. 현지를 느끼시는 거 문화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와인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와인이 같습니다. 비노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레드가 이탈리아에서는 틴토? 로쏘라고 해요. 예. 비노 로쏘. 네. 근데 스페인에서는 틴토. 틴토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비노 빼고 그냥 틴토 하면은 이게 레드를 뜻하기 때문에 네. 다 알아듣고 아까 말했던 그 틴토 베라노 하면 베라노가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럼 여름 와인이라는 뜻이 되겠죠. 아무튼 와인을 스페인 가면 많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와인 따개를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아니요. 드리려고. 이거 하나 또 우리가 내가 와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스페인을 갔으니 스페인 가서는 내가 직접 따보고 내가 직접 서빙하리라 한번 이거 쭉 디켄팅을 하면서 길게 실처럼 한번 뽑아보리라. 그딴 거 없어요. 스페인에서는 그런 거 아유 좋은 와인이 있잖아요. 디켄팅을 하고 4시간 반나절 하는 건 프랑스는 하는 거고 이 이탈리아, 스페인 이 밑쪽 지중해 쪽 있는 사람들은 그건 저기 프랑시아 이제 프랑스 놈들이라는 짓이고 좋은 와인 있는데 그거 빨라빨라 마셔야지 그 왜 그걸 쳐다보고 몇 시간 동안 그 지켜보고 앉아 있어 이래요. 그래서 보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쓰는 잔들은 작아요. 맞습니다. 예.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왜 뭐 보르도잔, 부르고뉴잔 뭐 이렇게 있는데
이탈리아 가면 이 키안티잔이라고 약간 보르도잔 모양인데 작잖아요. 그렇죠. 네, 빨리빨리 이 글라스 디켄팅을 해서 그냥 휙 마셔버리는 게 급하니까. 자, 그럼 스페인은 어떠냐? 무슨 보르도잔에 뭐 키안티잔에 뭐 리델에 무슨 나흐트만에 다 필요 없습니다. 막잔 나옵니다. 예, 막잔. 네, 심지어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종이 대신 종이잔은 안 써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종이잔은 바로 맛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플라스틱 잔, 유리잔 두툼한 거 뭐 입에 혀에 닿을 때 이 감촉이 줘야 된다. 스페인 사람들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막 마십니다. 그게 이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저는 와인을 특히 레드 와인을 김치와 비유를 하거나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 일을 하시던데 김치도 보면은 우리가 저 남쪽 김치와 한반도도 남북이 기니까 저 이북식 평양 김치가 다르잖아요. 우리 평양 냉면집에 가서 주는 김치와 저기 호남 저기 뭐 여수 같은 데 가서 주는 김치가 다르듯이 와인도 같은 레드더라도 기후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파리 같은 데는 아무래도 추우니까 이 와인이 김치처럼 좀 잘 안 익고 잘 안 열리는 거죠.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안달루시아가 워낙 더우니까 와인이 이제 딱 뚜껑만 열면은 벌써 이미 공기랑 접촉을 강렬하게 이미 그 김치가 우리가 그 푹 익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디켄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김치를 딱 담아서 김치가 한 사흘 정도 있으면 제일 맛있잖아요. 약간 익었을 때. 근데 그게 이제 저 추운 지방은 이게 김치가 빨리 안 익으니까 와인을 오픈해서 좀 흔들어 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저 안달루시아는 더웠기 때문에 흔들 필요 없어. 흔들어 버리면 더 오히려 맛이 가버리더라고요. 맛이 이제 너무 익어버리는 거예요, 김치가. 그래서 그냥 따자마자 바로 오픈해서 바로 마시면은 워낙 기고 좋으니까. 근데 제가 이 이론을 얼마 전에 와인 또 다른 전문 수입상에게 제가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맞나요? 하니까 그분이 맞다면서. 그래서 뭐 기후. 근데 스페인도에서 남쪽에 좀 추울 때 있잖아요. 1월 달에는 그분이 저한테 노하우를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가 이제 그 와이너리도 많이 가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추울 때는 딱 따면 이게 와인이 바로 안 열리니까 맞아요. 그 스페인 할머니한테 배웠대요. 이게 수건에다가 뜨거운 물을 적셔서 아하. 병을 이렇게 딱 감싸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따니까 와인이 그 사이에 잠을 깬 거예요. 호라. 네.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온도가 꿀팁이네요. 중요하니까. 네. 네네. 근데 이제 여기 우리 미슐랭님이 왜 그 병따개를 와인 따개를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우리 여행 상상 애청자님 중에 김윤미님이라고 그렇죠.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며칠 전에 스페인으로 스페인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분이 네. 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하루에 소주 한 서너 병씩 마시죠. 오. 여자분인데. 네, 네. 아무튼 그분이 그래서 하루 종일 취해 있으려고 그분 와인을- 나중에 소개시켜주지 마세요. 네. 그래서 그 아침부터 이제 또 와인을 잔뜩 샀는데 와인 오프너가 없어가지고 못 마셔서 울면서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지금 올리셨어요. 이제 황 호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가 식당이나 바에 가서 그렇죠. 마시는 그렇죠. 건데. 네,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좀 그리고 많이 뭐 강렬하게 숙소에서 드실 때라든지 네, 네. 이럴 때는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그렇죠. 뭐 근데 생각보다 예. 유럽에 가면은 이제 저는 유럽에 늘 가니까 그렇게 와인을 사서 호텔에 가서 따달라고 하면 잘 안 따줘요. 음흠. 첫째는 리셉션에는 네. 거의 오프너가 없고 네. 그럼 식당에 가야 되는데 식당에서는 밖에서 외부에서 사온 그렇죠. 와인을 따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코르크 차지라는 거 붙여버리죠. 그냥.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이제 그 인솔을 하러 나갈 때 제가 필수 지참하는 품목 중에 하나가 맥가이버 칼. 맥가이버 칼인데 그것도 잘 잃어버리니까 네. 다이소 가면은 네네. 와인 오프너 싼 거 3,000원짜리? 2,000원짜리 있습니다. 그거나 네. 혹시 유럽에 갔는데 유럽에 가서도 이 와인 따기를 깜빡 잊고 한국에서 안 사갔다면은 아니 그래서 김윤미님이 네.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수많은 친절한 패친들이 다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수건으로 와인병을 감싸가지고 벽에 통통통통 치면 코르크가 조금씩 나온다. 그거는 유튜브에 있는데 그거 네. 하다가 저도 해봤는데 하다가 깰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통통통통 치면은 그게 조금씩 나오다 갑자기 뽕 나오면서 네네네. 와인이 저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미사일전 넣을 수가 그러면 있어요. 또 다른 꿀팁이 있나요? 근데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네. 제가 추천하는 꿀팁은 유럽에 가면은 그 1유로샵 같은 게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다이소처럼 네네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파는 네. 그런 가게를 가면은 1유로, 2유로 정도의 그 오프너를 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왜 그 이 오프너 그러니까 코르크 네. 스크루라고 그러죠. 스크루. 이거를 네. 가져가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거기다가 방점을 네. 드렸던 이유는 일단 공항 이 타시고 이렇게 네. 비행기 타실 때 검색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특히 맥가이버 붙여버려야죠. 칼. 예. 붙이는데도 일부 국가들은 안 돼요. 물론 이제 스페인은 되지만. 네, 네. 근데 그렇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지금 라스트라다님 말씀대로 1유로 샵이 있어요. 현지 가서 사시라.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실 때면 공항 전에 이거 머리 아플 것 같다? 그거 버리면 돼요. 안타깝지만.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하나. 그리고 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꿀팁 뭐 스크루 또는 오프너 없이 와인 따는 법하고 나오는 것들의 대부분은 기왕이면 차라리 1유로를 주고 사시라는 쪽으로 권합니다. 그 의외로 병이 깨지거나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네. 아니 저 동양인은 와가지고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야. 서로 불편해지고 얼굴 붉힐 일이 좀 생길 수가 그리고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한 번도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게 안달루시아는 우리가 이제 많이 가봐서 알다시피 그렇게 물가가 비싸지 않거든요.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신다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술 자체도 하나의 문화라서 TPO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Time, Place, Occasion. 그러니까 시간, 장소, 경우. 그래서 안달루시아에 가면은 여름에 더운데 아니면 봄만 되더라도 밖에 춥지가 않잖아요, 밤에. 그럼 나가서 스페인식 훌륭한 정원, 스페인어로는 하르댕이라고 하죠. 불어는 자댕이고. 그런 데 가서 앉아서 오하게 와인 마시지. 저는 이상 호텔 방에서 막 모여 앉아가지고 그런 걸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일단 카페든 뭐 따블라우는 물론 이제 공연이 있으니까 실내지만 카페에서 커피를 드시든 와인을 드시든 또는 이제 타파스와 함께 이제 그 일행들과 함께 수다를 떠시든 저는 무조건 밖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밖에 나오셔서 그래도 그렇지 그거 마켓에서 하나 메르카도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렇게 하나 사서 1유로, 2유로짜리 와인인데 저기 가면 5유로 하잖아요. 와인 한 잔, 두 잔. 내 주량이 지금 글라스 와인으로 한 잔, 두 잔인데 그러면 한 병 사면 5잔에서 6잔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거 드시려고 5유로 넣으실래요? 차라리 저희 가서 1유로, 2유로 들고 한두 잔 드시는 게 낫죠. 근데 안 비싸요. 예.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지중해에 가면은 마트가에서 한 2.5배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마트에서 한 5유로면은 바에 가도 한 12유로, 13유로 정도밖에 받지 않아요. 12에서 15유로 정도.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병에 뭐 15,000원, 뭐 잔으로도 파니까, 글라스로도 파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는 사실 그때도 이미 우리나라 와인 수입 구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69,000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나가서 뭐 드시는 것도 그리고 특히 이제 공기를 마셔야 되잖아요. 이게 아이레, 그러니까 신선한 안달루시아의 방 공기를 마시면서 드셔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와인 따게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뻔하다가 밖에 나가서 마셔야 된다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제 의견이죠. 안달루시아를 100배 더 즐기기. 네, 우리 애청자분들은 밖에 나가서 마시는 걸로. 왜냐하면 우리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럽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밤 문화가 없잖아요. 뭐 밤에 휘황찬란하게 스페인은 있잖아요. 물론 있지만은 밤 문화는 맞는데 우리 그렇죠. 한국처럼은 아니죠. 밤 문화와 걔네들의 밤 문화와 우리들의 밤 문화가 다르다는 게 이제 문제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스페인식 밤 문화를 느끼기 위해서라도 뭐 나가서 드셔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도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음악과 와인 얘기하다가 그냥 또 이번 에피소드가 끝났네요. 왜냐하면 이제 안달루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역사부터 지리, 기후. 근데 음악과 음식이 가장 우리 피부에 바로 와닿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은 역사는 뭐 이제 사실은 들으면 다 까먹어요. 그다음에 뭐 저도 이제 레콘키스타 정도만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까먹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스페인 문화와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문화가 섞였다. 거기에 집시까지 섞였다. 그다음에 덥다. 그다음에 뭐 이제 맛있다. 스페인이 다시 국토 회복을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그런 영향이 많이 남아 있다. 뭐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편부터는 이제 우리 개별 도시 안달루시아의 주요 이제 개별 도시 유명한 도시들을 한번 탐방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늘 여행 상상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무차스 그라시아스, 시뇨레스, 시뇨라스. 앞으로도 계속 여행 상상을 꾸준히 잘 들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라시아스 아미고스. 예. 아스탈루에고. Chase her and miss her till one day you find her waiting there by your side. This is my time.